안녕하세요. 전산세무 1급 제72회 기출문제 실기편 후반부 보겠습니다. 문제 5번 법인세 세무조정 문제이고요. 회사 이름 주식회사 대전상사 코드번호 4172번입니다. 회사 변경 버튼 누르시고 4172번 주식회사 대전상사로 회사 변경하신 다음 출발합시다. 2번 회차에서는요, 이러한 서식을 작성하게 된답니다. 1번 문항,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접대비 조정 명세서 서식 작성하고 세무조정하십시오. 자, 메뉴 열어봅시다. 자, 메뉴 연 다음에 회계 모듈에 접대비에 대한 회계 처리가 되어 있을 거다, 그죠? 그 내용을 쭉 불러와 가지고 작업하면 훨씬 편할 겁니다. 불러오기 버튼 클릭하시면 회계 모듈에 있는 접대비 계정 과목에 대한 금액이 쫙 불려와집니다. 회계 처리를 입력할 때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저교를 따박따박 입력했기 때문에 건별 만원 초과하는지 안 하는지 뭐 그런 것까지도 요 서식이 자동으로 딱 작성이 된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필요한 내용만 조금씩 수정하면서 작업하면 훨씬 편하겠다, 그지요? 오케이. 그리고 수입 금액 명세도 불러와졌네요. 오케이. 이 상태에서 작업합시다. 매출액 내용, 기업회계 기준상 매출액은 21594600001이고 이 중 210000001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와의 매출이랍니다. 한도 계산할 때 특정 수익금액인지 일반 수익금액인지 그 자료다, 그죠? 오케이. 자, 기업회계 기준상 매출액 다른 말로 뭐라고? 수입금액이라고 부릅니다. 수입금액 215946000 이렇게 딱 불러와셨고요. 자료에서 제시되어 있는 내용하고 동일할 겁니다. 이 중에서 2억 1천만 원은 특수관계인간 거래금액이니까 210000000 이렇게 입력해주면 수익금액이 특정 수익금액과 일반 수익금액으로 이렇게 딱 나누어서 표시가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접대비가 다음과 같이 계상되었답니다. 제조 경비이면서 접대비 61200001이고요. 전액 만원 초과 금액이고 이 중 신용카드 사용한 금액은 31200001이랍니다. 자, 61200001 중에서 요거 전부 다 만원 초과 금액이 있거든요. 그러면 61200000 자체가 요 16번 라인에 기재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중 신용카드 사용액은 312000이랍니다. 건당 만원 초과하는 접대비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해야 되는데 신용카드 사용 안 한 금액이 이렇게 도출된다, 그죠? 612000에서 31200000 빼면 얼마? 300만 원 나옵니다. 300만 원에 대해서는 송금 불산입할 수밖에 없다. 그죠? 그 내용이 서식에서 자동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 작성되는 이유는 뭐라고요? 회계처리 입력할 때 프로그램에서 등록되어 있는 저교를 따박따박 정확하게 입력을 했기 때문에 이 서식이 정확하게 작성되는 거고, 혹시라도 내가 실제로 시험 치는데 자료 제시된 내용과 자동으로 서식 작성된 내용이 다르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대로 타이핑으로 고치면 될 겁니다. 이 문제는 고칠 내용이 없는 상태다. 됐지요? 오케이. 그래서 300만 원에 대해서는 송금 불산입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접대비 판관비 4015900입니다. 4015900. 자, 요 금액은 1만 원 초과 금액은 4005900원이랍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16번 라인에 딱 기재될 거고 모두 신용카드 사용액이랍니다. 그래서 송금 불산입되는 금액은 없다 이겁니다. 오케이. 자, 요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자동으로 서식 작성된 내용 파악했고요. 기타 사항 봅시다.
접대비, 판관비 중에는 대표이사가 부담해야 될 개인적 용도로 지출한 금액 9,000원 한 건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이는 신용카드 미사용 금액이랍니다. 9,000원에 대해서는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돈 내야 되는데 그거를 괜히 회사 돈으로 내가지고 그 부분을 회사의 비용인 접대비라고 지금 회계 처리했다 이겁니다. 이거 손금으로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겁니다. 손금 불산입이고 사적 사용 경비라고 우리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9,000원 이 부분은 동그라미 6번이라고 되어 있는 이 라인에 기재가 돼야 될 거다. 얼마요? 9,000원. 됐습니다. 자, 그래서 9,000원과 300만 원 두 금액이 합하면 얼마입니까? 300만 9,000원이다 그죠? 요 금액이 송금 불산입돼야 된다라고 을이라는 요 탭에서 딱 파악을 했다.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참고로 우리 채점 대상은 아니지만 요 16번 라인에 있는 금액이 진짜 고칠 필요 없는지 확인해 보기로 합시다. 원래 회계 모듈에서 끌려온 금액이 4059000이었는데요. 그죠? 건당 만원 초과 금액. 그죠? 자, 요 금액에서 혹시라도 상단부에 무언가가 기재가 된다면 그 부분을 빼야 된다라고 우리 정리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금액을 지금 끌려온 내용을 딱 활용을 하되 혹시라도 상단부에 금액 적혀 있으면 그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되는데요. 요 문제에서 상단부에 적힌 금액 얼마입니까? 9,000원이라는 금액이 적혔습니다. 그죠? 그 부분을 빼야 될 거다 이겁니다. 4005900에서 9,000원을 빼야 될 거다. 일반적이라면. 그런데 이 문제는 보니까 어떻습니까? 9,000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상단부에 사적 사용 경비로서 송금 불산입으로 기재되었다. 그죠? 자, 요 금액 자체가 건당 얼마? 만원 이하에 해당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굳이 여기 자동으로 표시되는 4005900에서 9,000원을 굳이 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 결론이다. 조금 특이하다 그죠? 워낙 금액이 지금 작은 금액이잖아. 그지? 건당 만원 이하가 상단부에 기재가 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요 금액에서 수정할 거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결론. 됐죠? 그래서 참고로 우리 말씀드렸습니다. 또 16번 라인에 기재되는 금액 자체는 세무조정 결과하고는 별로 상관없으니까 혹시 잘못 기재하더라도 감점될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우리 이왕이면 정확하게 기재하기로 했다고 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을탭은 모두 작성 끝났고요. 이제 갑탭 작업하면 되겠습니다. 갑탭에서는요. 자, 이미 내용 파악 끝났고 갑탭에서는 별도로 작업할 게 없다 그죠? 혹시라도 문화 접대비가 어쩌고 저쩌고라고 언급되어 있으면 그 부분을 한도 계산할 때 반영해야 되는 거 여기 적어주면 될 건데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갑탭에서는요. 우리가 추가로 작업할 건 없고요. 결과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결과 뭡니까? 한도 초과액이다 그죠? 한도 초과액이 이렇게 나오구나라는 거 결론만 확인하고요. 이제 세무조정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1532980이 한도 초과액으로 계산되었고요. 자, 조정 등록 버튼 눌러서 지금까지 했던 작업에 대해서 세무조정 입력합시다. 세 가지 세무조정이다. 그지요? 오케이. 자, 접대비, 사적 경비. 접대비 중 개인적 경비부 요거 선택하면 되겠다. 그지요? 9,000원. 소득처분 상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등 미사용액 얼마입니까? 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을탭에서 열심히 작업해 보니까 300만 9천 원이라는 금액이 송금 불산입되더라라는 내용 확인했고요. 이제 을탭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한도 초과액에 대해서 세무조정합시다. 접대비 한도 초과 1532980 이렇게 소득처분, 기타 사유유출 이렇게 하면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세 가지 세무조정 입력 완료.
종료 버튼 누르시고요. 메뉴 저장하고 닫읍시다. 2번 문항 봅시다.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 조정 명세서 서식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 조정을 하십시오. 메뉴 엽니다.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 조정 명세서. 자, 가지급금 및 가수금 변동 내역 나와 있습니다. 대표자 전순수에 대한 가지급금 가수금이고요. 가지급금 먼저 봅니다. 정기로부터 이월되어 온 가지급금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대여했고요. 일부는 회수를 했답니다. 가수금도 있네요. 올해에 가수한 금액이 이렇게 있답니다.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한다고 우리가 이론편에서 공부했습니까? 원칙적으로는 상계하자. 그러나 만약에 가지급금과 가수금에 대해서 이자율과 상환기간에 대해서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계할 수 없을 거니까 할 수 없이 가지급금 고금액만 가지고 그냥 인정이자 계산하자라고 공부했습니다. 문제 자료 보면 정기로부터 넘어온 금액과 추가로 대한 금액에 대해서 약정 없음이라고 자료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가지급금, 가수금에 대해서 별도 약정이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상계하십시오. 그런 의미로 이러한 자료가 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됐죠? 파악 끝났습니다. 그래서 가지급금은 뿐만 아니고 가수금 이 부분까지 감안해가지고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된다는 것이 결론이고요. 따라서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가수금 자료도 이 메뉴에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어야지만 그 내용이 반영되어서 금액 계산될 겁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된 것이다. 그 다음 차입금 내용 나와 있습니다. 가중평균 차입이자율 구할 수 있는 자료고요. 그 다음 이자율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 4.6%를 적용하랍니다. 일반적으로 가중평균 차입이자율 사용해서 인정이자 구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데 그지? 너무 유사한 스타일로 자주 출제되니까 이번 회차에서는 조금 다르게 요구하고 있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회사는 장부에 인정이자에 대한 회계 처리 전혀 안 했답니다. 즉, 요 가지급금에 대해서 이자 수익을 인식한 거 하나도 없다 이 뜻입니다. 됐습니다. 자, 먼저 가지급금, 가수금 입력 탭 작업합시다. 대표자 전순수에 대한 내용, 문제에서 자료 제시되어 있는 내용 직접 입력해도 되겠지만 회계 모듈에 있는 내용 풀러올 수 있다면 풀러오면 훨씬 편할 거다 그죠? 풀러올 수 있는지 확인합시다. 회계 데이터 풀러오기 버튼 클릭하면 보조창 이렇게 나타납니다. 아, 이 회사는 대표자 전순수에 대해서 가지급금에 대해서 계정 과목 요거 사용했고 회계 처리할 때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적요 1번과 4번을 딱딱 이렇게 입력을 했구나라는 내용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회계 전표 풀러오기 클릭하면요. 회계 모듈에 있는 내용 자동으로 풀러와질 수 있을 거다 이겁니다. 됐죠? 풀러와지는 내용 문제에서 자료로 제시되어 있는 내용과 비교해보면 똑같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가수금도 입력해 준다 그죠? 자, 이번에는 가지급금, 가수금 선택 중에서 가지급금 말고 가수금을 선택한 다음에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내용 입력하자 이겁니다. 이 부분도요. 직접 입력해도 되겠지만 회계 모듈에 입력되어 있는 내용 불러오면 조금 더 편할 거다 그죠? 오케이. 회계 데이터 불러오기 클릭하니까 보조창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대표자 전순수에 대한 가수금 회계 처리할 때는요. 계정 과목 요거 사용했고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적요 1번과 4번을 따박따박 사용해서 회계 처리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회계전표 불러오기 클릭하면 회계 모듈에 있는 내용 자동으로 불러와질 수 있을 겁니다. 요 불러와진 내용 문제에서 자료 제시되어 있는 내용과 동일할 거다. 됐습니다. 가지급금, 가수금에 대해서 불러오기 기능 사용해서 입력해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의 경우
인정이자 계산할 때 이자율을 가중평균 차입이자를 말고 당좌대출 이자율 사용하십시오라고 딱 요구하고 있으니까 그지? 요 우측 상단의 이자율도 제대로 고쳐야 될 겁니다. 뭘로? 당좌대출 이자율로 계산 요걸로 선택해 주자. 됐습니다. 자, 그다음 차입금 입력 탭 넘어갑니다. 사실은 이 문제의 경우 가중평균 차입이자를 굳이 계산할 필요 없다 그죠? 어차피 당좌대출 이자율 4.6%를 사용해서 인정이자 계산할 거다 이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에서 이렇게 차입금 내역이 이렇게 제시되어 있으니까 불필요한 감점 같은 거 안 받으려면 그냥 요 내용 입력해 주는 것이 좋을 겁니다. 됐죠? 입력해 줍시다. 자, 차입금 입력 탭 선택한 다음 제시되어 있는 내용 직접 입력해도 되겠지만 불러오기 기능 활용하면 조금 더 편할 거다 그죠? 오케이. 자, 새로 불러오기 전체 거래처 버튼 눌러서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회계 모듈에 있는 차입금에 대한 내용 자동으로 불러와질 겁니다. 자, 좋은 은행에 대한 차입금 이렇고요. 차입 기간은 2015년도부터 2020년까지다 보니까 2018년도 입장에서는요. 정기로부터 넘어온 금액이 기말까지 그대로 지금 남아있는 상태다 이겁니다. 연 이자율 몇 %다고요? 8%. 그 다음 최고 은행에 대한 차입금요. 불러와졌고 차입기간 2016년도부터 2021년까지다 보니까 2018년도 입장에서는요. 정기 2월 금액이 기말까지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자율 몇 %? 4%.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차입금 입력 탭 작성 끝났고 3. 인정이자 계산 을지 탭 선택합니다. 자, 3. 인정이자 계산 을지라는 탭에서는요. 우리가 추가로 작업할 거 없고 지금까지 입력했던 내용을 확인하는 탭입니다. 자, 가지급금에 대해서 이렇게 입력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적수가 이렇게 계산되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가수금도 있었다 그죠? 가수금에 대해서 적수 계산해 보니까 요렇더랍니다. 그래서 A 빼기 B 한 금액 요 금액 가지고 이름을 차감 적수라고 그런답니다. 요 금액 가지고 가지급금 인정이자 구할 거다 이거지. 됐죠? 자, 그 다음 마지막 4번 인정이자 조정 갑지 탭 선택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세무조정 금액을 확인하는 겁니다. 전순수에 대해서 가지급금 적수, 가수금 적수 구해보니까 이렇게 나왔고 따라서 차감 적수 요 금액 가지고 인정이자 계산해야 되는데 이자율은 뭐라고? 4.6%를 사용할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19494 000 000 곱하기 4.6% 나누기 365일 이렇게 계산해 보면 2456778이라는 인정이자 금액이 톡 튀어 나옵니다. 이게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이자 수익을 인식한 게 하나도 없다 그지? 그래서 차이 금액이 이렇게 도출된다. 자, 차이 금액은 결국 뭐라고? 시가의 100%만큼이 차이 금액이다 이겁니다. 따라서 현저한 이익을 분유한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무조정은 2456778 요 자체에 대해서 그냥 세무조정해야 되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최종 결과가 나타난다. 됐죠? 이렇게 서식 작성 마무리했고요. 여기서 4. 인정이자 조정 갑지 탭에서는 우리가 작업해야 될 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회사가 장부에 인식한 이자 수익 금액을 요 16번 란에다가 입력하는 거고요. 이 문제의 경우 회사가 장부에 인식한 이자 수익은 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그냥 0을 입력하면 되는 거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 세무조정 결과 금액이 이렇게 딱 표시되는 거고요. 자, 이제 마무리합시다. 조정 등록 버튼 눌러서 결과 금액 요거를 입력하는 겁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누구에 대한 대표자에 대한 거다 그죠? 대표이사 요거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가지급금 인정이자 대표이사에 대한 부분 2, 4, 5, 6, 7, 7, 8 됐죠? 소득처분 상여가 될 것이다. 됐습니다. 이렇게 입력한 다음 종료 버튼 누르고 메뉴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항 봅시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 조정을 모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반영하십시오. 됐습니다. 자, 메뉴 일단 열까요? 오케이. 자, 퇴직급여 충당 부채 변동 내역 나와 있습니다. 파악해 봅시다. 부채니까 나의 자리 오른쪽이다. 그죠? 기초금액 1,500만 원. 단기 지급액 그러면 차변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고 회계 처리될 거고 그지? 부채가 감소한다 이겁니다. 단기 설정액 300만 원 적어주고 따라서 기말 잔액 1,300만 원 된답니다. 자, 정기 이월액 중에서는 세무상 한도 초과액 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고요. 단기 지급액은 전부 현실적 퇴직으로 인해서 지급한 거랍니다. 기초금액이 1,500만 원인데 세법적으로는 유보 200만 원이 있다 보니까 세법상 기초금액은 1,300만 원입니다. 라고 볼 수 있다. 됐죠. 자, 퇴직급여에 대한 세무조정 순서. 먼저 기중에 회계 처리한 퇴직금 지급에 대한 회계 처리, 세무조정 먼저 한다고 했습니다. 요 500만 원에 대해서 파악해 봅시다. 장부에서는요, 차변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 대변의 현금 이런 걸로 회계 처리했을 겁니다. 500만 원을. 자, 퇴직금 지급 회계 처리에서 송금 불산이 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비현실적 퇴직 또는 임원 퇴직금의 한도 초과, 요 두 가지가 대표적인 송금 불산입 사항이었습니다. 문제에서는요, 단기 지급액은 전부 다 현실적 퇴직이고 그 다음에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아래쪽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조정할 것은 없다라는 것이 결론이고 최종적으로 결론 내리기 전에 하나 추가로 테스트해 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초과상계는 아닌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초과상계라는 것은 세법상 기초금액인 1,300만 원보다 혹시라도 더 큰 금액을 차변으로 회계 처리하지 않았는지 살펴보는 거라고 했습니다. 차변에 회계 처리한 게 5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1,300만 원보다 초과하지 않는다. 그죠? 따라서 초과상계에 대한 회계 세무조정도 없다라는 것이 결론이고 따라서 이 문제의 경우 기중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는 세무조정 없고 이제 남은 거는 뭐라고?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 대한 추가 설정 금액 300만 원에 대해서 이제 한도 초과만 테스트해 보면 되겠다 이겁니다. 됐죠? 자, 회사가 기록한 퇴직급여 충당 부채 추가 설정 금액 300만 원이 있고 이제 한도 세법상 한도 생각해 봅니다. 세법상 한도. 자, 총 급여 금액 나와 있다 그죠? 자, 그런데 1년 미만자, 1년 이상자로 자료 나와 있고요. 자, 아래쪽 자료 보니까 당사는 퇴직연금에 가입한 적 없다. 따라서 퇴직연금 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 같은 거 고려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퇴직금 지급 규정을 보니까 1년 미만 근속자한테는 퇴직금 주지 않는 걸로 지금 규정이 딱 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총 급여액 가지고 한도 계산해야 되는데 그때의 총 급여액은 1년 미만자 뺀 1년 이상자에 대한 총 급여액 요 금액 가지고 한도 계산해야 된다 이겁니다. 됐죠? 145000000 곱하기 5% 요게 기업 금액이고 그다음에 당연도 종료일은 이제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되는 임원 및 사용인은 45명이고 회사 규정상 추계액은 2억 원, 보험 수리적 퇴직급여 추계액은 1억 5천만 원이랍니다. 요 둘 중에 큰 것이 추계액이다, 그죠? 2억 원이 추계액이고 곱하기 0%, 결국 0원이다, 그죠? 여기서 마이너스 세법상 퇴직급여 충당금 이번에 설정하기 직전의 세법상 잔액을 뺀다고 했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초 세법상 금액이 세법상 기초금액이
1,500만 원에서 200만 원 뺀 1,300만 원인데 그지? 여기서 500만 원이 지금 차감되었으니까 그러면 800만 원 요게 세법상 잔액이 될 거다 이겁니다. 요 0원에서 800만 원 빼고 퇴직금 전환금 있으면 더한다고 했습니다. 퇴직금 전환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 없다고 그죠? 그래서 니은금액은 마이너스 800만 원 나올 거고 니은금액 마이너스일 때 0원으로 보자고 했습니다. 따라서 미니멈 기억 니은금액은 열심히 계산해 보면 결국 0원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따라서 세무조정 금액은 이번에 회사가 추가 설정한 300만 원 전체가 다 송금불산이 됩니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됐죠? 결론 나왔고요. 이렇게 출제되다 보니까 너무 쉽다 그지? 어차피 니은금액이 0원이 되어버리니까 요 300만 원 자체를 그냥 문제 자료 대충 보더라도 그냥 300만 원이라는 결과 금액을 바로 도출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너무 싱겁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 자료를 추가했다 이겁니다. 인건비 중에서 생산직 직원 1년 이상 이 사람한테 지급한 상여금 중에서 500만 원은 급여 지급 기준을 초과해서 지급한 거랍니다.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임원 상여금에 대한 한도 초과액 자료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송금불산임 500만 원, 소득처분은 상여라는 세무조정이 하나 더 튀어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세무조정해야 되는 게 두 가지다. 그죠? 임원 상여금 송금불산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액 300만 원 플러스 세무조정 유보다. 그지? 이렇게 두 가지 세무조정해야 된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금액 계산할 때 145000000 곱하기 5%라고 대략적으로 파악해 보았는데 이제 정확하게 결론 내리면 요 145000000에서 송금 불산입되는 인건비 500만 원 있으니까 요거까지 감안한다면 1445000 곱하기 5% 요 금액이 기업 금액이 될 것입니다. 됐죠? 자, 자료 파악 먼저 해보았고요. 자, 이 내용 가지고 서식 작성합니다. 먼저 총급여액 자료.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내용 직접 입력해도 되겠지만 회계 모듈에 입력되어 있는 내용 불러오면 편할 거다. 그죠? 오케이. 불러오기 버튼 클릭해서 쫙 불러왔고요. 불러와진 자료의 순서랑 제시되어 있는 자료 순서랑 조금 다르니까 작업하기 좀 번거로울 수 있다. 그죠? 요 자료 순서대로 좀 나열을 해봅시다. 급여 판관비를 맨 위에 보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상여금 판관비를 그 다음, 임금 제조원가를 그 다음에 상여금 제조원가를 그 다음 이런 순서로 배치하고 싶답니다. 이렇게 번호 매긴 다음에 인원란에 딱 클릭을 해보면 1, 2, 3, 4 순서로 자료가 배치되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급여 판관비 21명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임금 제조원가 42명이고 그 다음에 1년 미만자 적어줍니다. 그죠? 6명이고 3천만 원. 그 다음에 2천만 원. 그 다음에 12명 7천만 원, 4천만 원. 4천만 원.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1450000이라는 금액이 딱 표시되는데 여기서 송금 불산되는 임금비 500만 원 여기 감안해 주기로 했다. 그죠? 생산직 임원에 대한 상여금이다. 그지? 생산직 임원 그러면 제조원가 상여금 여기서 금액을 조정해야 될 겁니다. 2억 3천만 원이 회계 모듈에 있는 금액으로서 불러와지는데 이 금액을 500만 원 차감한 금액으로 수정해야 되겠다. 2억 3천만 원에서 230000000에서 500만 원 빼면은 2250
나옵니다. 이렇게 입력해 주면 우리 분석한 대로 144500000으로 이렇게 표시될 거다. 됐지요? 그 다음에 추계액 자료 입력합니다. 45명이고 2억 원, 1억 5천만 원. 그 다음에 45명 150000000 됐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 금액은 이렇게 자동으로 표시되는 거고요. 어차피 뭐 의미는 없다 그죠? 어차피 니은 금액이 2억 원 나오니까. 어쨌든 금액 확인해 봤고. 자, 그다음 장부상 충당금 기초 잔액 얼마다고? 1,500만 원. 그다음에 기초 충당금 부인 누계액 200만 원. 지급액이 500만 원. 그다음에 퇴직금 전환금이 2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한도 금액은 0원이 될 수밖에 없다. 됐죠? 자, 회사 계상액 300만 원이다 그죠? 그래서 300만 원을 적는 순간 그 금액이 전부 다 송금 불산입됩니다라고 딱 표시될 수밖에 없다. 됐습니다. 서식 작성 끝났고요. 우리가 파악한 두 가지 세무조정 입력합시다.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 그지? 500만 원. 상여 소득 처분. 그 다음에 한도 초과다, 그지? 한도 초과.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 금액 300만 원. 소득 처분 유보. 엄밀히 따지면 플러스 유보의 증가다, 그죠? 이렇게 입력했고, 종료 버튼 누르시고 메뉴 저장한 다음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항 봅시다. 다음 자료에 의해서 기부금 명세서 및 기부금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조정 하십시오. 단, 당사는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다른 문제 및 기존 입력 자료는 무시하고 다음 자료만을 이용하도록 한답니다. 자, 기부금 조정 명세서 메뉴 열고, 자, 회계 모듈에 입력되어 있는 기부금 내용들, 그죠?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내용 직접 입력해도 되지만 회계 모듈에 있는 내용 풀러오면 조금 더 편할 겁니다. 자, 화면 이렇게 띄운 다음에 불러오기 버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회계 모듈에 있는 기부금 내용이 이렇게 자동으로 불러질 것이고요. 자, 내용 보면서 하나씩 조금씩 수정해 가면 되겠습니다. 자, 장부상 기부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주어진 자료만 입력하고 단기분이 아니면 기부금 명세서에 입력하지 않도록 한답니다. 4건이고요. 500만 원은 국군 장병 위문 금품입니다. 요거는 법정 기부금이다. 그지요? 그 다음에 5월 8일 100만 원, 요거는 인근 경로당 후원 기부금, 요거는 비지정 기부금이다. 그지요? 그 밖의 기부금 선택하시고 8월 4일 1000만 원, 요거는 법정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고유목적 사업비 기부금이랍니다. 지정 기부금이다. 그 뜻이다. 그지요? 지정 그대로 2번 선택해 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12월 25일 300만 원, 종교단체에 대한 어음 기부금이랍니다. 만기는 내년 1월 10일이래요. 기부금의 경우 현금 지출한 때가 손금 귀속 시기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어음으로 기부금 냈을 때는요, 어음이 결제되는 내년 1월 10일이 손금 귀속 시기가 된다 이겁니다. 따라서 요 300만 원은 올해의 기부금이 아닌 걸로 보니까 요 서식에서는 제외시켜야 될 겁니다. 어떻게 제외시킵니까? 지우면 되지, 그지? 커서를 여기 위치시킨 다음 상단에 있는 삭제 버튼 클릭해 버리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하고 나면 상단에 있는 금액들이 하단에 이렇게 집계되어서 나타납니다. 법정 기부금 500만 원이고 지정 기부금 1000만 원, 비지정 기부금 100만 원입니다라고 이렇게 딱 집계되어서 나타나고요. 자, 요
지금까지 이 작업을 통해서 두 가지 세무조정 파악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비지정 기부금에 대해서 송금 불산입 기타 사유 유출. 그 다음에 기부금에 대해서 송금 불산입 소득 처분 유보. 이렇게 두 가지 세무조정 파악할 수 있겠다. 자, 두 가지 세무조정 입력해 버립시다. 조정 등록 버튼 눌러서 비지정 기부금 뭔가 검색되는데 뭐 별로 마음에 드는 게 없거든요. 그냥 저는 직접 입력해 볼게요. 비지정 기부금 얼마입니까? 비지정 기부금 요 아래쪽에 검색 표시가 된다고 그죠? 100만 원이었습니다. 소득자본 기타 사유 유출. 그다음에 기부금이 있었다 그죠? 기부금 다시 직접 입력 버튼 다시 눌러가지고 정상적인 상태로 다시 돌립니다. 그러면 등록되어 있는 조정 항목이 검색될 거다 그죠? 거기서 기부금 이렇게 검색해 보면 지급 기부금이라고 검색됩니다. 요거 사용해서 입력합시다. 얼마였습니까? 300만 원이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유보로 엄밀히 따지면 플러스 유보의 증가다 그죠? 요걸로 세무조정하자. 두 가지 세무조정 입력했고요. 금액은 어떻게 100만 원과 300만 원 합한 400만 원이 될 겁니다. 종료 버튼 눌러서 보조창 닫고 자, 작업 계속 진행합시다. 자,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 전 차가감 소득금액 다음과 같답니다. 당기순이익 1억 8천만 원. 자, 여기서 이제 입력하면 되는데 수정 버튼 누르면 된다 그죠? 자, 수정 버튼 누른 다음에 180,000,000 적어주고 자, 입금 산금액이 6,400만 원 제시되어 있지만 여기서 위에서 파악했던 두 가지 세무조정 반영하면 입금 산입금액이 얼마가 됩니까? 6,400만 원에서 400만 원 합했으니까 6,800만 원 될 겁니다. 오케이. 입금 산입을 680,000,000으로 입력하고 송금 산입은 그대로 800만 원 입력합니다. 이렇게 입력하고 이제 수정 해제 버튼 눌러서 정상적인 상태로 화면 다시 복귀시킵시다. 자, 그 다음에 기부금 조정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화면 나타나고 자, 여기서 세무상 2월 결손금 중 미공제된 2월 결손금은 2016년도에 발생한 500만 원이랍니다. 이렇게 2월 결손금 있으면 한도 계산할 때 고려돼야 된다 그죠? 500만 원을 여기 2월 결손금 합계액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다가 적어주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2월 기부금은 2017년도에 지출한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액 800만 원 있답니다. 이 부분은 올해로 지금 넘어온 거다 그죠? 올해로 넘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쪽에 적어준다고 했습니다. 자, 언제 발생했다고? 2017년도에. 종류는요. 지정기부금이었다 그죠? 지정기부금. 애당초 송금 불산입된 금액은 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기공제액 0이고 그래서 공제 가능 잔액이 800만 원인데요. 이제 상단부 내용을 보면서 올해에 송금 추인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파악하면 된다 이겁니다. 자, 위를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지정 기부금 해당 금액이 1,000만 원인데 한도 금액이 2,450만 원이나 된답니다. 엄청 한도가 크다 그지? 따라서 한도 미달액이 1,450만 원 나오고 그지? 그러면 작년도로부터 넘어온 한도 초과 금액 800만 원이 전부 다 올해에 송금 산입된다라는 것이 결론이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그 800만 원이 2월 잔액 중 송금 산입액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요. 이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해당 연도 송금 추인액 이쪽에다가 그 금액을 26번이라고 번호 붙여져 있다 그죠? 요 금액에다가 요 금액을 확인한 다음에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80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면 이제 차기 2월액이 0으로 싹 바뀐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작년도로부터 올해 넘어온 한도 초과 금액이 800만 원 있었는데 그거 올해에 전부 다 송금 산입 세무조정 해버리니까 내년도로 넘길 2월액은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요 서식 작성 끝났고 기부금에 대한 한도 초과액과 정기 2월 기부금에 대한 송금 산입 요런 부분, 즉 기부금 한도 15인의 결과값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반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세무조정을 별도로 입력할 필요 없고 요 서식만 딱 작성하면 그 내용이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명세서로 자동으로 싹 끌려가게 될 거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작업해서 저장 버튼 누르면 이 문제 모든 작업 끝났고요. 참고로 진짜 10은 결과값인 송금 산입 800만 원이라는 거에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명세서에 자동 반영되는지 확인해 봅시다. 수업 목적상 자 법인 조정 로마자 2번 눌러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 메뉴 열고요. 불러오기 버튼 클릭하면 이렇게 800만 원이라는 금액이 기부금 한도 추가 2월액 송금 산입 이쪽에 딱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까지 확인해 보았고요. 메뉴 닫습니다. 뭐 저장하든 안 하든 뭐 상관없겠다 그죠? 뭐 저는 아니요 클릭해 버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작업 끝났고 우리 수업 목적상 한도 금액이 프로그램에서 자동 계산되는데 진짜 잘 계산이 됐는지 검산을 학습 목적상 한번 해보기로 합시다. 자, 1억 8천만 원 플러스 6,800만 원 마이너스 800만 원 계산하면 차가감 소득금액 계산될 겁니다. 얼마입니까? 2억 4천만 원이라는 차가감 소득금액 계산됩니다. 자, 이제 한도 계산을 하기 위해서 기준 소득 금액이라는 거 구해 보아야 되겠다. 그죠? 자, 기준 소득 금액 이렇게 구한다고 했습니다. 2억 4천만 원에서 2월 결손금 있으면 빼자 이겁니다. 야, 2월 결손금이 있는 회사가 무슨 기부금이냐? 2월 결손금 먼저 좀 없애라는 취지에서 뺀다고 했습니다. 금액 얼마였습니까? 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인지할 게 법정 기부금, 지준금 기부금에 대한 한도 지금 검증해야 되는데 2억 4천만 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요 금액에는 법정 기부금, 지정 기부금이 비용으로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다 이겁니다. 이거 한도 검증해야 되니까 요게 애당초 없는 상태로 돌릴 수밖에 없다. 그지? 따라서 500만 원과 1000만 원 두 개 합하면 1,500만 원입니다. 그죠? 1,500만 원을 플러스 시켜가지고 애당초 비용으로 기록 안 된 상태로 돌려야만 된다. 그것이 기준소득 금액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억 4천만 원 마이너스 500만 원 플러스 1,500만 원 이렇게 계산될 거고 금액은 얼마입니까? 2억 5천만 원 이렇게 기준소득 금액이 계산될 겁니다. 자 여기서 50%한 금액이 법정 기부금 한도액이고요. 1억 5천만 원 됐죠? 자 확인해 봅시다. 1억 2,500만 원 됐죠? 이렇게 한도가 자동으로 계산되구나라는 거 확인해 봤고요. 법정 기본 금액이 5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전부 다 한도 범위 안에 든다 그죠? 그래서 500만 원 전체가 다 송금으로 인정됩니다라고 이렇게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다음 지정 기부금 한도 금액 이렇게 자동으로 표시되는데 이거 검증해 봅시다. 검산해 봅시다. 자, 2억 5천만 원이라는 기존 소득 금액에서 법정 기부금으로서 송금 인정되는 금액 500만 원 빼고요. 여기서 10% 곱한 금액이 지정 기부금 한도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계산해 보면 2,450만 원이라고 이렇게 계산될 거고요. 그게 이렇게 표시되었구나라고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자, 메뉴 닫습니다. 5번 문항 볼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중 2월 결손금 계산서에 관한 사항만 작성하십시오.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한답니다. 됐죠? 자, 법인 조정 로마자 2번 탭 누른 다음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메뉴 엽니다. 탭이 3개 있다 그죠? 을 탭, 갑 탭, 2월 결손금 탭이 있는데
맨 오른쪽에 있는 2월 결손금 탭 요것만 작성하라 이겁니다. 됐죠? 요런 문제도 출제된 적이 있네요. 아시겠죠? 어이. 자, 세무상 2월 결손금 내역이랍니다. 사업년도 나와 있고 결손금 발생액 나와 있습니다. 따박따박 입력하면 되겠지. 2007년도 자, 사업년도 란에는 해당 사업년도의 맨 마지막 날을 입력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면 2007-1231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고요. 결손금 얼마였습니까? 27152240이었습니다. 요번에 자료 보면서 입력할게요. 27152240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10-1231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2878 55400 287 855400 그 다음에 2015 1231 9065800 됐습니다. 이렇게 발생했던 결손금 금액이 입력했고요. 자, 비고란입니다. 2012년 귀속 3년도까지 공제된 2월 결손금 요렇답니다. 그 다음에 2010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는 2017년도 귀속 3년도까지 공제된 2월 결손금 요렇답니다. 2015년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는요, 공제된 2월 결손금 하나도 없는 상태랍니다. 됐죠? 요 내용 따박따박 입력해 주면 되겠지. 자, 참고로 자, 우리 2월 결손금이 생기면 몇 년까지 2월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10년이라고 했습니다. 10년인데요. 그 세법 규정이 2009년도에 세법 개정을 통해서 딱 규정이 되었답니다. 따라서 세법 개정이 있던 2008년도까지는 뭐였냐면 참고로 소개해 드립니다. 요 문제수 출제되었으니까 5년 2월 할 수 있다라고 옛날에는 세법이 규정되어 있었답니다. 따라서 자료 제시된 거 보니까 2007년도는 2009년도 되기 전이다, 그지? 그러면 옛날 세법 규정이 적용될 거고요. 옛날 세법 규정에 따라서 요때 발생했던 결손금은 언제까지만? 8, 9, 10, 11, 12, 5년이니까, 그지? 2012년도까지만 2월 공제할 수 있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가 제시된 거고. 그래서 요 내용 파악한 거고 이제 요 내용 서식에다 입력하는 겁니다. 자, 2007년도 발생했던 결손금에 대해서 이미 공제를 써먹은 금액은 198280300이다. 그 금액을 기공제 여기다가 적으면 되겠다, 그죠? 198280300 적어주고 그 다음에 2010 발생했던 결손금에 대해서는 기공제한 금액이 요 금액이다, 그죠? 253523850 자, 그래서 기공제 적었고 2015년도에 발생했던 결손금에 대해서는 기공제 금액 0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봅니다. 본 문제 한해서 당사는 중소기업이 아니다랍니다. 됐죠? 이 중소기업이 아니고 회생계획 이행 중인 기업이 아닌 걸로 가정한답니다. 이 내용은 왜 제시 주었습니까? 2월 결손금이 있을 때 올해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의 100%까지 2월 결손금 써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누구는? 중소기업은. 그런데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몇 프로? 각 3년도 소득금액의 70%만 2월 결손금 써먹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나온 거다. 아시겠죠? 또 이러한
유사한 스타일로 출제될 수 있을 겁니다. 잘 연습해 둡시다. 참고로 2018년도 적용되는 세법에 의하면 비중소기업일 경우 각 3년도 소득금액의 70%까지 2월 교성금 써먹을 수 있다라고 지금 현재 세법 규정돼 있는데 2019년도부터 적용되는 세법 규정에 따르면 세법이 개정됐거든요. 그 규정에 따르면 60%만 써먹을 수 있답니다. 됐죠? 참고로 소개해드렸습니다. 내가 혹시 전산세무 1급 시험을 2019년도에 시험을 칠 사람이다 그러면 이 규정도 알아두는 게 좋겠다. 그죠? 오케이. 참고로 소개해드렸고요. 자, 지금 보는 거는 2018년도 문제니까, 그지? 2018년도 세법에 따라서 문제를 열심히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다음 자료 읽습니다. 2월 결손금 소급 공제는 없답니다. 됐죠? 그 다음 당사는 장부 등 증빙을 10년 이상 보관하고 있답니다. 됐죠? 10년 이상 보관하고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2월 결손금을 10년 동안 써먹을 수 있으니까 10년 동안 보관한다라는 자료가 나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국세기본법이라는 법을 보면요. 기본적으로 증빙을 5년 동안 보관하십시오라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는 결손금이 있어가지고 10년에 걸쳐서 2월 결손금 써먹을 거다. 그러면 그런 회사는 10년 동안 보관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부분 실무에서는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니까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았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 2018년도 각 4년도 소득금액은 4천만 원이랍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비중소기업이니까 4천만 원 곱하기 70%의 얼마입니까? 4728 2,800만 원까지만 2월 결손금을 써먹을 수 있다 이겁니다. 요게 핵심이지 뭐. 그 다음에 2015년에 채무 면제 이익 1,000만 원이 발생해서 장부의 수익으로 기록하고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에 돈 금액을 2월 결손금 보전에 충당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세무조정으로 입금 불산입했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채무 면제이익, 자산 수증이익이 생겼을 때 장부에 수익으로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입금 불산입이라는 세무조정하고 뭘로 2월 결손금을 보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과거에 처리를 했었었다 이겁니다. 그 내용도 여기에 반영해 주어야 되겠다. 그죠? 자, 1,000만 원에 대해서는 2015년도에 이러한 작업을 했었는데 채무 면제이익 자산 수증이익으로 보전할 수 있는 2월 결손금의 발생 기간은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그죠? 그래서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한다고 했으니까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가장 오래된 2월 결손금을 보전해야만 세부담 최소화가 될 겁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사항의 결손금 발생액이 제시되어 있는데 요 보전 1,000만 원은 뭘로 했다고? 가장 오래된 요 용어 가지고 보전했다라고 판단하고 서식 작성해야 될 것이다. 아시겠죠? 이렇게도 출제가 되었네요. 됐습니다. 요 두 가지 사항 묻고 싶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용 파 끝났고 입력합니다. 자, 1,000만 원에 대해서 먼저 입력합시다. 1,000만 원에 대해서 보전했다 그지? 보전했으니까 여기다가 14번이라고 번호 붙여진 이쪽에다가 적어줍니다. 그리고 서식 작성할 때 좀 주의하자고 했습니다. 과세 표준 구하는 과정에서 각 3년도 소득 금액에서 차감하는 그거를 우리 공제라고 부른다고 했다 그죠? 공제 금액을 적을 때는 과거에 공제했는지 이번 3년도에 공제했는지를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입력하도록 서식이 딱 만들어져 있는 반면 보전 금액은 과거에 보전했는지 이번 3년도에 보전했는지 그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전한 것도 여기에다가 이번 3년도에 보전한 것도 여기에다가 적는다고 했다. 그게 조금 주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과거에 보전한 금액이라 하더라도 요 14번에 적어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
4천만 원의 70%인 2,800만 원을 올해의 공제금액으로 적는 것이 남았습니다. 그거는 세부담 최소하니까 그지? 되도록 가장 오래된 내용을 써먹으면 되겠는데 2007년도 발생한 이 부분은 이미 써먹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나버렸으니까 손을 못 대고요. 할 수 없이 2010년도에 발생한 요 결손금에 대해서 이제 건드릴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2,800만 원 차감을. 됐죠? 어이. 자, 단기 공제액 2,800만 원을 2010년 발생한 요쪽 라인에다가 적어줍니다. 2800000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결국 묻고 싶었던 거는 이거다 이겁니다. 너 요렇게 작성하는 거 아니? 판단할 수 있니? 그거 묻고 싶었다. 또 유사한 스타일로 출제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이. 자, 이제 마무리합시다. 자, 이제 잔액이라는 요 서식만 채우면 됩니다. 자, 앞에 내용 입력하면요. 남은 금액이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표시되는데 일단은 기한 내라는 란에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프로그램이 세팅되어 있답니다. 아직 2월 교수금 써먹을 수 있다면 기한 내라는 요 란에 표시되는 것이 맞지만 2007년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경우 2월 교수금 써먹을 수 있는 기간 5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버렸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63242,160이라는 금액이 표시됩니다만 기한 내라는 란에 요거를 기한 경과라는 란으로 옮겨야 된다 이겁니다. 됐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스페이스만 눌러서 지워버리면 되겠다. 그러면 그 금액이 자동으로 기한 경과 쪽으로 딱 이동이 될 것이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요 2월 결손금 발생 및 증감 내역이라는 요 서식 작성이 모두 끝났다. 어렵지 않지요? 그래서 어렵진 않지만 또 출제될 수 있는 부분 한번 연습해 본 것이다. 됐습니다. 내용 저장하고 메뉴 닫습니다. 지금까지 제72회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